발언을 제가 어떻게 순화해서 표현해야 될지를 저는 솔직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사과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질의응답 중이니까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때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실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이것을 알고 간다면은. 근데 뭐 당연히 후보의 검증 차원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럼 표현할 때 조금 더 순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 청원이 44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이게 시간이 갈수록 계속 좀 올라가는 추세인데 신현지 이렇게 되면은 상임위 회부 조건은 충족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후에 절차가 있는 거죠, 따로. 그렇죠. 실제로 국회 사무처에서 이 청원권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상임위로 배정할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아마 여성 혐오에 대해서 크게 느낀다면은 여성가족위원회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소셜 커뮤니티 내에서의 사실 음담 패설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의 뭐 과학 방송통신위원회나 아니면은 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배제는 못하는데요. 아무쪼록 해당 상임위가 배정이 되면은 상임위 내에서의 청원 심사의 건으로 안건으로 올라오게 되면 의원들이 검토를 하게 되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고 제명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이 나면 본회의로 상정을 해서 이제 표결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각 상임위에서 청원심사위원회가 어디로 배정될 것이냐. 또 그거에 따라서도 이제 여야가 공론과 공방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은 말씀드린 제3당에 소속된 의원이기 때문에 글쎄 최 의원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큰 당이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가 1948년도 대한민국을 세우고 전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국회의원이 제명된 게 1979년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했죠. 그 당시에 뉴욕타임스 인터뷰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신랄한 비난을 했다가 국익을 훼손했다. 이 예. 이유로 국회에서 제명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례가 없습니다. 사실 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보면요. 그 다른 당하고 굉장히 뭐 다투고 뭐 흉도 많이 보고 욕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예. 실질적으로 제명 이런 부분에 딱 가면 많이 너그러워집니다. 그렇죠. 동료 그렇습니다. 의원이다 동료 보니까. 의원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결국에 그거 잘못했다가는 자기도 나중에 화살 한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동료 의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지금 그런 정서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김영삼 대통령 이외에는 단 한 명의 제명 의원도 없었다. 뭐 이렇게 예.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43만 명 청원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선 후보 본인이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 예. 그리고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것은 선거비용 보전도 못 만들 만큼 뭐 8%밖에 못 얻는 그런 치명타를 맞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제명 논의까지 나온다는 것은 본인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다. 그리고 본인이 지어낸 말도 아니고 지금 이게 그 수원지검에서 이 이재명 대통령 전 장남이 아니라 장남에 대해서 약식 기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범죄 혐의를 좀 물론 방송에서 직설적으로 언급한 것은 문제가 있었지만 예. 그 내용을 옮기는 과정에서 없던 사실을 말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물론 그 표현이 좀 과했다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정상 참작될 가능성은 좀 있지 않는가. 예. 그래서 제명까지는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선 후보가 충분히 사과하였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실 8%밖에 못 얻은 것은 개혁신당으로서 사실 치명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대가를 많이 치렀으니 국민들께서도 제명까지는 예.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키는 민주당이 지게 되는 건데 이런 청원을 배제할 또 명분이 있어야 될 테고 또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민주당 입장이 뭐 딜레마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제명까지 갈 건이냐에 예. 대해서 사실 숙고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정치에서 여성 혐오나 아니면 갈라치기 정치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대로 한번 방망이를 들어서 척결해야 된다라는 또 중요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여성 의원들들 중심으로 이제 이준석 의원의 그동안의 그런 정치들의 문제 제기나 문제 인식은 상당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의 한 목소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런 사건들이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또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건으로 반로가 되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지금 통합과 상호 소통을 가지고 이제 좋은 정치와 성과를 가져가야 되는 국회 운영에 있어서의 또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내부에서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다만 국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이슈가 끊이지 않고 지금 43만 그리고 조만간 뭐 50만, 100만까지 예.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큰 경고를 내린 것이다. 앞으로는 뭔가 여성과 남성에 대한 갈라치기 정치나 혐오, 정치를 배제해라라는 면에서의 이준석 의원은 좋은 그런 실패 경험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나 당내에서 여성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무런 역할을 못한 거잖아요. 이번 이슈에 있어서 좀 더 내부에서의 리스크 관리나 그런 레드팀을 가동을 해서 이 개혁신당이 추구하는 여성들을 위한 대한민국 어떤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가 더 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알겠습니다. 면에서 저는 또 뭐 좋은 경험이 될 거다라는 또 기대도 해봅니다. 예.